집중토론 안영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상황을 비롯한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에 여야 정책위의장이 회동을 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이번 주 월요일에 추인을 받았으니까 이제 취임도 했고 상견례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밀려 있는 법안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법안 얘기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좀 처리하자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금투세라든지 이런 데서 이견을 보였다 이런 이제 속보가 나오는 걸 봤는데 말이죠. 좀 협치의 물꼬가 좀 트일 수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재 여야의 대치 국면으로 본다면은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그러나 이런 만남은 계속돼야 된다. 만시지탄, 늦었지만은 이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정치의 근본은, 협상의 근본은 구동존입니다. 먼저 협의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합의점을 찾았고, 그다음에 합의할 수 없는 것은 남겨두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협의할 수 있으니까요. 구동존의의 정신으로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야 된다. 물론 쉬운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역시 민생 법안, 지금 간호사법이라든지 취약계층 정기로 감염 관련 내용들은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그동안 여야가 싸움하느라고 정쟁 때문에 협의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여야 정책의장이 만났다니까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정책의장들은 많이 만날수록 좋습니다. 괜히 싸움할 필요가 없이, 정책의장들이 싸움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장들을 만나서 국민들에게 이 날씨도 덥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운 날 좀 시원한 소식 좀 전해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쟁점 법안들이 여전히 있고 여야가 이제 충돌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 입법권과 대통령 거부권이 충돌하는 그 상황은 한쪽에서 그대로 이제 좀 밀어놓고 이제 민생 현안을 좀 처리하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트랙으로 이제 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실효성 있는 협치가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이런 문제들이? 근데 대중의, 국민의 의사가 어디 있는가를 지금 아마 여도 좀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표현은 여러 차례 썼는데, 이게 좀 여야가 마주 달리는 열차 같다, 이제 그랬잖아요. 지금 상황이 계속 그렇게 전개가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야가 기본 인식을 상대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지요. 그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이걸 없애버려야 할 무슨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차피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다 하는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라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을 들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죠, 그 전에 또 20대 국회도 아마 최악의 역대 최악 국회였다. 그 전 아마 19대 국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매번 그런데 지금 22대 들어온 지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최악 소리를 이미 듣고 있잖아요. 지금 여야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된 법안이 지금 이 시각까지 0건이라는 거예요. 0건. 하나도 없다 이거야. 최악의 국회라는 또 오명을 자초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안 의원 얘기한 대로 좀 서로 좁힐 수 있는 부분부터,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나가고, 그러고 좀 싫은 상대라도 자꾸 만나다 보면 정들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좀 좁혀가는 그런 노력이 매우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이른바 대치 정국에서 기왕에 내친 김에 이제 민생 정국까지 갈 수 있을지 이제 상당히 주목되는 지금 지점인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죠. 지금 전당대회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TV 토론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수회담 얘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해서 오늘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죠.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까지 구성하죠. 여야정 협의체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하자는 그렇죠. 입장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지금 어떤 대화하는 그런 국면으로 바뀌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영수회담까지 내친김에 가능할까요? 글쎄 가능성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방금 문학현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나면 만날수록 좋습니다. 예. 오해를 줄일 수 있고 또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저는 여야 영수회담도 이번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연임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당선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즉시 만남의 자리를 가져서 현재 민생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재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특히나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민생 문제에 대해서 어찌됐든 입법 권력의 현재 여의도 대통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그 당 대표가 될 네. 분이죠, 이제는. 그래서 이재명 의원과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권과 입법권의 어찌든 최고 지금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민생과 관련된 내용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야 간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의 대상자로 보고 또는 여권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죠. 이제는 이재명 후보를 범법자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법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탄핵의 대상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정치적 구호는 있을 수 있지만은 정치는 만나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상대가 적이 아닙니다. 경쟁자일 뿐입니다. 자, 국민들 위해서 누가 좋은 정책 내놓고 누가 좋은 대안을 내놓는가를 경쟁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자로서의 입장에서 만나서 타협안을 만들어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지금 영수회담까지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아주셨는데 지금 전당대회가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점은 그 이후가 될 것 같은데 아마 또 형식을 놓고 또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동훈 대표 체제가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이 형식 또는 무슨 의전, 절차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그런 거에 좀 얽매이지 말고 여야 대표가 아니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좀 통 크게 지금 굉장히 시정에서는 정말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아우성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만나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야가 정책의장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원내대표끼리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정말 이 허리띠 풀어놓고 허심탄회한 그런 자리를 자꾸 가질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 시중에서는 엊그제 어느 신문에 어느 논설위원인가가 그런 컬럼을 썼던데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술이나 마신다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시정에서 많이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술 좋아하는 건 이제 국민적 상식이 됐고 왜 술 좋아하는 게 이렇게 큰 허물은 아닐 텐데 이제 과하면 좀 문제가 되겠죠. 저도 술 좋아해요. 그리고 안영환 의원도 내가 알기에 술 좋아하고 우리 또 송경철 앵커도 술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술 좋아하는 건 큰 허물이 아니라고. 근데 과하면 물론 문제죠. 근데 매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술 마시는 것도 좋은데 그건 뭐냐? 허심탄회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 이제 그런 의미거든. 그런 의미일진데 야당 대표하고 소주 한 잔을 하든 막걸리 한 잔 하든 하면서 얘기한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적대시하지 말고 꿍하는 구석이 있을지라도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전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해는 가장 중요한 건 특히 대통령이 말이에요. 지금 이 최상병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 이게 두 개 지금 핵심 이슈 아닙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에 제3자 특검 추천, 이거를 별도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는데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난 빨리 해라. 나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자기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좀 빨리 해라 말이에요. 난 그거 있을 수 있다. 외교 여야가 합일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제3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거. 지금 야당이 내놓은 거는 야당이 추천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접점이 안 찾아진다고. 그러니까 제3자가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한 거.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나는 대통령이 말이에요. 이 시정의 그 얘기가 맨날 술이나 먹고 다닌 다음에 또는 김건희 치마폭에 놀아난 다음에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이게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난 김건희 여사로부터 대통령이 좀 독립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좀 독립해서 난 뭐가 그렇게 휘둘려 가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부인한테 좀 독립운동 좀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는 풀릴 수 있다. 그게 좀 열린 자세를 가져달라 하는 게 제 주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영수회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허심탄회하게 그럼요.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좀 편하게 좀 대화를 하는 자리가 말했으면 좋겠다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일전에도 한번 이제 사도광산 논란을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우원식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 25일에 국회에서 225명 여야 의원, 재석 의원 전원 명의로 해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하지 말라고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우리나라도 참여한 가운데 비원국 만장일치로 또 이게 등재가 됐어요. 이거는 뭐 만장일치 제도라면서요.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면서요. 우리나라도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우원식 의장이 이제 외교부에 물어보니까 외교부는 아니 전시물을 통해서 이제 강제 노동 표현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투표에서는 우리가 또 찬성을 이제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외교부의 설명이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는 외교부에서 우리 측의 징용 표현이 공식적인 문서에는 빠졌지만은 그러니까 별도로 박물관을 만들어서 기념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포함돼 있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이에 대한 국회에서 설명을 요구하니까 외교부의 답변이 우리가 강제라는 표현을 넣도록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이래서 지금 논란이 다시 재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저도 행정부처에 있어봤지만은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이재정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 아마 일본과겠죠. 외교부 내 일본과에서 써서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검토를 거쳐서 외교부의 조율된 입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율되지 않은 과정에서 지금 이재정 의원에게 답변이 갔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혼선이 생겼는데 이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외교부를 불러서 이걸 물어봐야 될 겁니다. 과연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러니까 반대를 했는 건지 아니면 반대를 하니까 일본 측에서 이런 기념관을 통해서 성의를 표현하겠다. 오케이, 그 정도는 됐다라고 합의해 준 것인지 아니면 외교적인 다른 문제, 더 큰 틀의 외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계속 반대하기 시작하면 일본도 또 우리 거에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교적인 큰 틀에서 한 것인지 여러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 나와서 또는 국민들에게 외교부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이 사안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이다. 외교 협상 과정을 모두 공개하라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회의장이 이런 외교 사안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제 차차 설명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국회 차원에서 어떤 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명확히 따져야 되겠죠. 근데 이게는 윤석열 정부 이게 쭉 하는 거 보면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이 있었다 없었다. 근데 그거를 해명하고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설명이 오락가락했거든요.
그랬거든요. 예. 외압이 없었다 했다가 이제 점점 있었던 거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특검하자고 야당이 집요하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외교부가 이번에 사도광산 문제도요.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또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말이. 말을 자꾸 바꾼다고. 그러니까 이건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에서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일본 문제는 굉장히 국민적 그리고 아주 민감한 이슈잖아요. 그런데 윤 정부 들어서 뭐 종군 위안부 이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뭐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던 거고 위안부 문제. 네.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그다음에 아마 군함도 문화유산 등재인가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도 더 앞장서서 굉장히 그 일본 정부 입장을 오히려 대변하는 듯한 그리고 턱 떨어져서 보기에는 너무 일본에 대해서 저자세 외교를 하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하고 회복하고 해야죠. 미래를 위해서. 근데 그냥 저자세로 가서 뭘 제대로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정말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고. 이건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저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국회에서는 이거는 철저히 따져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앞으로도 이제 뭐 국정감사라든지 뭐 이런 기관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아마 이 문제는 계속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검찰의 통신조회 논란이 지금 상당히 뜨거운 그런 감자가 돼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제 검찰에서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수사를 하는 그 과정이고 이제 재판에 지금 넘겨져 있죠.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대선 직전에 뉴스타파 같은 이제 일부 언론에서 신앙님 김만배 녹취 파일을 이제 공개하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과거 이제 부산저축은행 당시에 이제 수사를 이제 무마했다는 의혹을 이제 제기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사건인데 이걸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지난 1월에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제 자의적으로 개인의 어떤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건 이제 드러나면서 지금 시끌시끌한데 여당에서는 이제 뭐 적법한 절차다. 야당에서는 사찰이다. 이렇게 상당히 이제 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이 건을 보면서 저도 국회의원도 해봤지만 참 여야가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건 몇 년 전에 이미 한번 불거졌었지요. 반대 입장으로. 그 당시에 정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이게 뭐가 문제되느냐. 그다음에 윤석열 당시 후보였죠. 윤석열 현 대통령은 미친 짓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니까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것은 정권의 무슨 음모니 무슨 언론 장악이니 무슨 통신 독재 정권이니 그럼 또 이제 국민의힘당 입장에서 무슨 이거 적법이다. 뭐가 정답인지 알 수가 없어. 국민들 헷갈립니다. 대체 몇 년 사이 입장 달라지니까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다 해서 내가 여당일 때하고 내가 야당일 때 그 상황이 바뀐다 해서 입장이 바뀐다? 이건 정직하지 않지요. 이 문제에서는 정직한 접근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검찰의 과도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검찰의 수사 편의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에서 무자비하게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검찰이 법을 어겨서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또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이에요. 법 바꿨습니다, 여야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에게 통보해 주자는 그렇죠. 개인 통보법을 바꿨기 때문에 통보해 주도록 했다는 것은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을, 만약에 그때 문제가 있다고 발견했으면 아예 조사를 못하게 막았겠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긴 하되, 통신 조회를 하되 통보를 해주려고 이렇게 법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대로 이제 검찰을 했는데, 검찰이 그런데 왜 6개월 뒤에 했느냐. 이제 그 법에는 예외 조항을 했는데 예외 조항을 굳이 적용을 했어. 이런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야가 정말 너무 뻔뻔한 짓 하지 그만 말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제 법을 고쳐야죠. 아예 못하게 하든지 검찰이 관련자 이 통신 조회는 참고인이라든지 주요한 참고인이라든지 피의자의 그 모든 통화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통신 영장을 통해서 그렇죠.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번호를 가지고 그 번호가 소유주가 누군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또 해당자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특히 그렇죠. 참고인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참고인인데 내 지인들의 주소를 다 한다. 예. 전화 통화 많이 하면은 누가 친한지를 다 알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인간관계표가 나올 수 있는데 네트워킹이 나오죠. 그렇죠. 그걸 기분 나빠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현행 법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게 문제 있다면 이번 기회에 여야가 머리 맞대고 고치면 되는 겁니다. 네. 검찰이 과도하게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런 경우는 서로가 좀 부끄러운 줄 알고 이제는 자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 서로 비방을 할 수 거꾸로 했기 때문에 예. 문제 있다면 관련 법을 고쳐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이 부분이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아요. 이 사안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방송법도 그렇고 반복되는 상황. 그리고 이번 기회에 좀 법 개정까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해주셨어요. 좋아요. 그런 건 좋은 지적이고요. 지금 이거 통신사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통신 조회. 통신 그러니까 이용자 정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휴대폰 요즘 뭐 거의 다 휴대폰 쓰니까 예.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가 뭐 이거 쭉 그 내역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3,000명에 이르는 뭐 언론인, 뭐 전직 언론인, 뭐 현직 언론인도 아마 물론 포함이 아마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정치인 뭐 이렇게 해서 한 3,000명 대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뭐 팩트는 아니고 하여간 뭐 그런 그렇게 일부 지금 보도가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예. 되고 있죠. 제가 이달 초에 8월 초에 이게 이제 그 당사자들한테 그 조회했던 당사자들한테 그러니까 1월 초에 한 거를 7개월 후에 이제 통지를 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마지막 적법한 뭐 절차를 검찰이 밟았다고 할 수는 있죠. 그죠? 네. 그리고 통지를 냈는데 당신 거 통신 기록 뒤져봤다 하고 이제 개인한테 연락을 받고 어떤 언론계 제가 잘 아는 선배가 전화가 왔어요. 이달 초에. 이건 뭐냐. 진짜 황당한 거죠. 찝찝한 거죠. 네. 자기 그 통화 기록을 1월 달에 다 뒤졌다 그러니까. 네. 그 진짜 늦하고 없단 말이지. 이게 뭐냐. 그것도 검찰에서. 그러니까. 네. 그리고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인가 그 이름으로 그 문자가 왔더라는 거예요. 네. 당신 거 뒤져봤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정말 찝찝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찰에서 뭘 조사했다라고 하면 우선 위축되지요. 이거 좋아할 사람이 혹시 내가 무슨 뭐 잘못했나? 뭐 이런 다 돼서요. 그래요. 마무리 그래서 해주시죠.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하되 좀 정밀하게 해라. 이게 무슨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무차별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밀하게 꼭 필요가 있는 건 해야죠. 근데 좀 정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맡겨놓는 건데 이제 법적으로 좀 규제를 좀 해야 되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규제를 알 부분은 하고 좀 정밀하게 해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